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경찰의 전방위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하루에만 10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중심에 통일교의 금고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불법 정치자금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오늘 경찰이요 10곳에 대해서 일제히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통일교겠죠. 그 가운데서도 이 통일교의 금고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남희 기자, 금고가 왜 그렇죠? 일단은 지난번에 특검에서 지난 7월에 이 천정국 압수수색 할 때 바로 한학자 총재의 침실이나 금고나 옷방에서요 200억 원대의 현금 그리고 엔화, 달러까지 아주 거대한 돈다발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당시에는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어서 이걸 본격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방위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결국 저 한학자 총재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 통일교 관계자들도 저만큼 돈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 돈이 뭔가 정치권과 연결, 금품 수수로 건넨 돈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하면서 오늘 바로 저 200억대 현금 다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게 옷방에서 그리고 또 침실에서 이렇게 당시에 이제 200억 원대 현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금액만 보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런데 허준 변호사, 이 한학자 총재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관해서 쓸 수 있는 현금도 아닐까요? 근데 이걸 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단 뭐 지금 한학자 총재의 재산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면 아주 큰 금액일 수 있지만 한학자 총재 개인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돈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한 총재의 내실 금고지기의 진술에 따라서도 뭐 현금 출처나 사용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하고 재정국장 얘기로도 그렇고 이 둘의 진술이 한학자 지시에 따라서 내실에서 이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되어 온 이 현금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자금을 위해서 따로 굉장히 은밀한 곳에 보관을 해놓은 그런 뇌물의 그 저수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도 당시에 내실에서 전달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발견된 현금들을 각종 정계의 이 로비 자금으로 써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경위들도 다 이 내실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그래서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해 놓은 것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옷방이랑 침실이면 저게 사적인 또 공간이고 그렇죠. 여기 별도의 금고지기까지 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통일교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통일교도 그렇게 쓴 돈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통일교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면 한 총재 생일 같은 그런 기념일에 신도들이 자식된 도리로 정말 그 하나씩 십실반 모은 헌금이다. 그러면서 이 돈을 어디 쓰느냐 물었더니요. 그러니까 신도들 격려하는 격려금, 또 장학금, 또 해외 선교할 때도 비용이 필요하니까 일종의 한학자 총재의 특수활동비처럼 쓰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보통은 우리가 특수활동비는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일교의 장부에는 남지 않는 돈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7월에 그때 발견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검 활동을 한번 짚어보면은 국민의힘 당사까지 이전에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뭉칫돈이 그냥 통째로 나온 건데 그때 특검은 왜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교단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으로 낸 돈이라고 하면 교단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종교 활동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 온당한 돈일 텐데 이거를 마치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 권성동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국장이라든가 금고직이 불러서 다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어떤 비자금의 존재, 이 200억 원의 존재를 처음에 압수수색 들어갈 때는 몰라서 네. 영장 범위에 기재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예.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그때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도 돈 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에 나아갔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서 이걸 미리 압수했을 수도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 다소 내놓는 해명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시 혐의와 무관해서 압수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그럼 오늘 경찰은요? 오늘 경찰이 이제 여기 갔으니까 압수수색 대상에 이 금고 이번에 포함시켰을까요? 포함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관봉권도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뇌물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의심한 대로 비자금의 저수지라고 하면 네. 이 뇌물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전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 현금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봉권 같은 띠지로 묶어져 있는 돈들이라고 하면 특히 통일교에서 이런 자금을 주면서 관봉권 띠지를 많이 썼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들과 이거를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 또 그 한 축을 보면은요. 자, 지금 이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경찰의 강제 수사 한 축에는 김건희 특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뭘 더 압수수색해야겠다 이거. 일단 앵커가 설명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여권 인사에 관련된 로비 의혹도 나왔는데 왜 늦게 또 늑장 수사했느냐, 편파 수사했느냐 이걸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도 보도해드렸는데 경찰 관계자들이 아니 저기 특검에서 수사 자료 이첩 받았는데 생각했던 거 한 절반밖에 안 왔다. 너무 자료를 안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거물 중에 안 준 게 있으면 특검 압수수색해서 확보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말대로 오늘 하루 만에 그렇죠.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더 추가로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이 엇갈리는 거죠. 경찰은 넘어온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거고 지금 특검은 우리는 줄 만큼 줬다 이건데 지금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관계자들이 의심하는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것은 특검이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특검 측에서 지금 민주당 쪽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수사 다 했는데 그것을 뭉갰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이어지면 특검 측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설령 내부적인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넘겨줬다가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소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사건 번호는 부여하고 일종의 내사까지는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우리 수사 대상 아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때 조사했던 그 조서 이거 외에는 딱히 특검이 한 게 없으니까 못 넘겨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한 게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통일교 의혹을 또 이제 경찰 수사가 들여다보는 마지막 축이 하나 또 있죠.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정치인들인데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요 조금 전에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전재수 장관도 다시 한번 나 받은 적 없다 이렇게요. 또 이제 기자회견 열고 또
또 전 장관도 혐의를 부인하고 지금 나섰어요. 근데 전 장관이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자, 사진 논란된 사진이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뭐냐면 2020년 3월인데 보면은 전 장관이 든 책 한번 봐주세요. 한학자 총재 자서전이에요. 그게 2020년 3월인데 통일교 관계자들과 함께 바로 저 한학자 총재 자서전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뭔가 연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총선 앞뒀는데 선거 때는 형님, 누님, 이제 유권자들 이제 이름 팔순 되시는 분들도 다 이제 형님, 누님이라고 하는데 책 한 권 들고 와서 유권자들 뭐 또 사진 찍자고 하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냐? 이 사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불법적 금품 받았다 할 수 있냐? 금품 수수는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또 이제 압수수색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니 또 통일교 관련 수사 상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